미연 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저기 하다 보니까 마쓰시타 정경숙 생각이 나요. 제가 옛날부터 마쓰시타 정경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쭉 해왔었는데 거기가 대개 대여섯 명에서 한 7, 8명 뭐 많아도 10명 안 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2년간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또 훌륭한 분들이 탁 와가지고 저기를 하고 거기는 보니까 뭐 총리 한 분들도 많이 와서 강의를 하고 그 경험이나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철학을 만드는 거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국장 때 파견을 나가서 좀 국방대학이라고 거기서 일하면서 뭘 할까 그러다 평소에 이렇게 몇 개 쓴 시를 종합을 해가지고 시집을 하나 내서 제가 사실은 은퇴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다시 컴백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공직에서 떠나서 10여 년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10여 년 동안에 이 문학계에서 저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쓴 시가 오늘은 바둑돌 하나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둑돌 하나리다. 통 속에 있는 수많은 돌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다. 오늘 하루는 지금 바둑판 위에 두어지는 바둑돌 하나다. 살아있는 밤, 움직이는 변화, 얽힌 인연, 그리고 역사. 오늘은 미리 두어진 모든 돌들의 승패와 의미를 가르는 바둑돌 하나리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오늘 하루하루 지나는 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날 했어요. 뭐냐면 마무리를 잘해야 바둑에 바둑을 잘 둬가지고 이따가도 끝내기 잘못해가지고 지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삶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시를 이제 가끔 강의 가서 제가 은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기 인생 관리라고 그럴까?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한테도 이게 맞아요. 뭐냐면 어떤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바둑판을 쭉 끝까지 두어갈 때 중간중간 한 수 한 수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매일매일 한 수 한 수 귀중하게 여기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목은 공공선택과 국가발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원이 되시고 또 앞으로 사실은 언젠가 공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 나가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공공선택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무튼 그 공공선택이라는 게 주제인데 중간에 이제 우리 강태진 원장이 농업 얘기를 꼭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농업 얘기는 독립적인 농업 정책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공선택으로서 농업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농업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소개시켜 주고 싶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 하는 얘기는 이 공공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게 그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부캐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공적으로 의사결정, 정책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뭐가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좀 독특한 그런 뭔가 다른 게 있으리라고 우리 보통 사람은 늘 생각하잖아요. 정부가 결정했다. 뭐 가령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무슨 의사결정을 했다. 뭐 그러면은 사법부가 결정을 하고 뭐 굉장히 한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가, 관료, 모든 공직 수행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공공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의 이익이 자꾸 반영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다, 삼권 분립이다, 뭐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공공 어떤 의사결정에 개인적인 이익이 반영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하는 그런 거에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문을 가진 게 정부는 과연 공정한 건가? 그리고 국가나 공공기관들이 모두 공익을 추구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하는가. 그런 거를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198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공공선택 이론이 상당히 어떤 공공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참고가 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제는 뭐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정부라는 게 따로 유기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는 어떨 때는 2사람이 관여될 거고 어떨 때는 뭐 한 10사람쯤 관여될 거고 위원회다 뭐다 하면 한 뭐 몇십 명 이렇게 관련이 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300명 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일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이해관계 그거의 총합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거는 완전히 경제학적인 방법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경제학에서 우리 흔히 쓰는 거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거. 이거 하면 다른 거를 하게 됐을 때 그 차선 그 정책을 하게 됐을 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또 편익, 또 국민이나 또 A팀, B팀, 그룹 이래 있을 때 그런 어떤 편익들, 정책을 했을 때 비용 또 거기서 나오는 편익, 뭐 이런 이윤, 손실, 뭐 이런 개념들을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든 행정, 그러니까 선거 관련, 뭐 입법 관련 모든 그 어떤 정부 행위 이루어지는 거를 이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개인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일로부터 나한테 오는 이익, 이거 분명히 있어요. 자기한테 다 귀결이 돼.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렇게 들이는 노력보다 나오는 게 시원치 않아. 그럼 난 안 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편익을 바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또 개인 간에는 내가 하고 말고 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말아주세요 하고 직접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공공선택은 의사 정책으로 결정이 딱 되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는 그걸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선택은
이 개인하고 그렇게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제학적인 이 방법을 했을 때 그만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론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저기는 이게 큰 줄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 어떤 공공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에 모든 걸 맡겨줬을 때 시장이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걸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잖아요. 환경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 시장의 실패라고 그러고 그런 시장에 실패했을 때 들어가는 게 정부예요. 그리고 부동산이 시장에 맡겨놨더니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좌파적 사고와 우파적 사고들이 틀린데 좌파적 사고들은 뭐냐면 정부가 굉장히 선해. 그리고 정부가 굉장히 모든 걸 다 알아. 전지전능. 그러니까 정부가 딱 계획 세워가지고 정책을 딱 세워서 하면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론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정부가 들어가면은 정부 실패가 나오는데 그 정부 실패는 시장의 실패보다 더 클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실패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경제에서만은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 경제를 도입한 이유는 뭐냐면 지네 방식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라고 그러면 그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수결의 이제 원칙. 우리는 다수결 만능이에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화백제도예요. 전원이 일치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만일 공공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최고인데 차선책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반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반은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 거 학자들이 지적한 게 많은데, 그리고 이 그 다수들이 그 소수를 착취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다수결의 문제점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거를 만장일치 정신을 보완하는 그런 걸 해보자. 그런 것 중 하나가 이제 결선 투표제예요. 그 현실적으로 그때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런 다수결 제도를 하자 그러면 3분의 2도 할 수 있고 5분의 3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이제 공공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그 두 번째 보면 이게 사실은 분배라고 그런 거는 힘에 의해 가지고 균등하게 분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10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 추가해서 10 가져가는 20을 가져가면 그 10이 사실은 착취하는 거예요. 그걸 렌트라고 하는 거예요. 지대라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지금 사실은 그 두 번째 된 게 뭐냐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단단하게 탁 조직이 된 그런 데는 그 이익이 반영이 잘 돼요. 떠드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그 세금 내는 일반 국민은 그냥 퍼져 있어. 조직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맨날 져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다리 놔줘. 그러면 그 다리 놓는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 다리 놔달라고 하는 거기는 몇 지역에 몇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국회의원 얘기하고 뭐 하고 해서 그렇게 갈 때 그거를 야 우리도 공평하게 해줘 하는 국민들의 이 조직화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공공선택 이론에서도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과격하게 노동조합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데 갈 이익들을 자기네가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해충돌 무슨 뭐나 이렇게 공원이다 황이다 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 관련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해를 비슷하게 하는 그룹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히 직접 관련되면 그게 이해충돌이죠. 이거는
이제 공무원 하다가 나와서 또는 판사로 있다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변호사를 하면 그걸 이해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직을 그만둔 지 3년간은 뭐 그 비슷한 그 일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기준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냥 획일적이야.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국방부에 근무했던 사람이요. 특히 군수물자 취급을 하던 뭐 그런 적이다. 그러면 그 분야별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평생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군수물자 생산하는 그런 기업체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평생.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디는 10년, 어디는 5년. 다 이게 다르고 그 사람의 구체적인 그런 거를 규제를 하거든.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 충돌이 우리가 굉장히 약해요. 작년 5월 달부터 우리가 이해 충돌 방지법, 이거 LH 사건 그 유명했었죠. 굉장히 엄격해요. 이 이해 충돌이라는 게 무지무지 엄격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주 이해 충돌에 대해서 느슨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식으로 하면은 우리 지금 특히 판검사들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는 거예요. 제약을 엄청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3년 지나면 그냥 막 하고 3년 안에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은 그 법인이나 어디 그런데 소속이 안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나머지 우리 사회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강조하셨던 게 그거예요. 각 이익 집단이 이 카르텔화 돼가지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식품 정책은 제가 그냥 이 사례로 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네덜란드 농업을 이야기하면 뭐 1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선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이 전체 국민의 1%예요. 그런데 GDP, 농식품 포함해서 이 전체 저기는 얼마냐면 8%의 국부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런 게 첨단 산업인 거예요. 그죠? 튤립. 뭐 튤립뿐이 아니라 그래서 네덜란드는 보면은 이 농업도 완전히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모든 농업에 발전된 게 아니고 여기도 나도 토마토, 파프리카, 무슨 오이 뭐 이 정도 거기다 한두 가지 정도 그다음 지금 얘기한 튤립, 장미 뭐 이런 꽃도 모든 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전공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품종의 기술 개발, 재배하는 거 모든 거를 그야말로 최첨단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나머지 얼른 우리 그 농업도 굉장히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노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 농업이 이게 이제 주변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지금 뭐 에그리테크네, 뭐 바이오텍이네, 푸드텍이네, 뭐 그래가지고 엄청 나와요. 그래서 쭉 가서 이 스마트 농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AI 농업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AI 농업 내가 사례 이야기 한번 해줄게요. 저기 네덜란드에서 2018년에 제1회 세계 농업 AI 대회를 했어요. 거기에 AI 15팀이 참가를 해가지고 첫 회는 5위 기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본선에 진출을 할 AI 5개를 이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5개하고 네덜란드에서 오이 농사를 평생 오이 농사를 진 사람. 그 사람한테 교수도 마음대로 고르세요. 전문가도 마음대로 고르세요. 아무튼 마음대로 협조를 받아가지는 사람보다 더 잘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스마트팜이다,
우리 UAE 전번에 5천만 불 그 수출한다고 MOU 했는데 거기 나간 사업자들이 다 그런 테크놀로지를 전공으로 한 기업들이에요. 농민들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농업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농업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나한테 농업이 사양 산업인데 어떻게 뭐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고 낙후 산업이다. 농업이라고 그런 건 식품이라고 그런 건 평생 인류가 존재하는 한 같이 가는 거예요. 낙후돼 있을 뿐이야. 그 얘기는 또 뭐냐? 지금 기술이 워낙 발전돼 있으니까 이 기술 접목해가지고 하다 보면 생산성이 가장 잘 올라갈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계에서 농장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야. 그리고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농업회사, 농업 관련 회사에 투자도 제일 많이 해.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은 그 R&D 지네 재단에서 연 1억 달러 해가지고 계속 그 농업 R&D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러겠어요? 투자거든. 앞으로 농업 부분 또 이 푸드테크 부분 이 부분이 저기가 리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수익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일론 머스크 이 사람 저긴데 생각을 바꾸자고 주장하면서 물론 혁신을 강조하죠. 근데 혁신의 제1원칙이 근본으로 돌아가라. 그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나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자유의 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제가 작년에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자유의 종이 금갔어요. 왜냐면 1976년인가? 미국 독립이, 그죠? 그래서 7월 4일이 다가오니까 1년 전에 그 독립하는 게 거의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1년 전에 이 종을 영국에다 주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쯤 전에 도착했어요. 독립기념일 날. 이걸 딱 이제 자유의 종을 치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배에서 내리다가 깨진 거야, 이게. 그래서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못 썼어. 그리고 이제 다른 종을 썼어요. 그리고 이 종은 거의 뭐 창고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어느 한 건물에 그냥 팽개쳐 있었는데 이 종에 무슨 글이 새겨 있냐면요. 성경 레위기 25장 10절.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써 있는데 그렇게 써 있는데 이게 종이 이제 그렇게 막 있었는데 1830년대 33년인가 34년 그런데 그때 이 남북 간에 남쪽에는 노예들이 뭐 엄청 노예제도가 저기 됐었잖아요. 북쪽은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를 하니까 남북으로 선을 그었어. 이제 양식이 있는 그 선각자들, 지도자들이 야 이거 우리가 노예제도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노예제도는 이렇게 인륜 어떤 하나님의 저기 법 아래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그 자유의 종에 새겨 있는 그 글귀,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죠. 이 레위기 25장 10절의 글귀가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온 다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50년째 되는 해죠. 그때는 희년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팔려가서 노예됐던 사람, 내가 내 땅을 팔았던 사람, 뭐 막 이런 게 변동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모두 원위치 되는 해예요. 노예도 노예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결국은 1860 몇 년부터 했죠? 남북전쟁을 60년에 했지. 61년. 그 남북전쟁의 그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운동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겨서 이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 여기서 저기를 얻은 거는 뭐냐면, 이 자유의 의미를 다시 나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게 뭔가. 지도자들은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요즘 자유에 대해서 가장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가장 뚜렷하게 철학을 세우고 있는 분이 나는 윤 대통령 같아요. 아주 정말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트루도 캐나다 수상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두 분의 오늘 요번에 그 트루도 수상 우리 국회에서 5.18 언급하면서 얘기했던 거고, 윤 대통령은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저기 축사 아무튼 기념사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요 두 분의 뜻이 뭐냐면 이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저항한 그거를 중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공선택이라고 그러는 게 꼭 국민들이 막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면 하고 이게 아닌,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느껴보시라고 그거 했고요. 그 몽골의 징기스칸은 한 뭐 100만이라고 그러고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적은 인구에서 군인 20만 명 가지고 가장 지금까지 누가 정복했던 그런 것보다 가장 넓은 그런 세계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사실은 얼마든지 그런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고요. 솔선해서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자리에서도 분위기상 욕먹을 것 같아도 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뜻으로 나 하나 꽃피어 조동화 시인의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들한테 기대를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리아 3기 옥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첫 모임이었는데 장태평 위원장님 모시고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오늘은 농업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몰랐던 부분들 많이 아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이어질 모임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차리아 3기에서 차기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세미나와 그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부족한 부분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귀한 배움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리아 3기 최석입니다. 네, 차세대 리더십 아카데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